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현재까지 174명으로 우려했던 폭발적인 확산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클럽 방문자가 2,000명에 달하는 데다 조용한 전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1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이 9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3명, 인천 25명 등 대부분 수도권에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클럽발 감염이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처럼 번져나가는 건 어느 정도 차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명 내로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환자 발생 추이는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클럽발 확산세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조용한 전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젊은 층 확진 환자에서 흔히 발견되는 무증상 감염의 특성상 검사를 받지 않고 돌아다니는 유흥업소 방문자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가운데 아직 2천여 명 정도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점도 남아있는 불씨입니다. 방명록에 있는 그 기록만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낸다는 것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방역 당국이 모두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재양성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완치 판정 후에도 2주간 추가 자가격리하도록 권고한 기존 지침을 폐기하고 바로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또 지역사회 전파를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 중앙정부 산하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KTX를 이용하는 해외 입국자 정보를 파악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보건총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WHO 실패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중국까지 겨냥했고 중국은 110여 개국이 동참한 독립적인 조사 결의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WHO의 실패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국가명을 말하진 않았지만 중국 책임론도 꺼내들었습니다. At least one member state made a mockery of their transparency obligations. We saw that WHO failed at its core mission of information sharing and transparency when member states do not act in good faith.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中方始终本着公开、透明、负责任的态度，及时向世卫组织及相关国家通报疫情信息。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조사는 WHO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2년 동안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4천여억 원을 국제원조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16개 나라가 동참한 독립적인 조사 결의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중국은 이 결의안을 주도한 호주를 겨냥해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경제 보복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대만의 WHO 복귀 문제도 논의 자체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미국의 중국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중국의 압력으로 대만을 초청하지 않았다며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만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지만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반발로 2016년부터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对于世界卫生组织秘书处屈服于中国政府的压力，持续漠视2300万台湾人民的健康人权，外交部表达高度遗憾。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세계 각국이 결속력을 보여주지 못해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한 가운데 WHO는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독립적인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미국의 한 바이오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시험 참가자 전원에게 항체가 형성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뉴욕과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는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일상 임상시험에서 시험 참가자 45명 전원에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험 참가자 45명을 15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백신 후보 물질을 각각 25 마이크로그램, 100 마이크로그램, 250 마이크로그램씩 약 28일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 투여했습니다. 두 번째 투여한 뒤 약 2주가 지난 뒤 25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한 그룹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한 그룹에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The 25 microgram dose, we are already seeing an immune response at the level of people who've been infected with this virus. 모더나 측은 또 최소 8명의 시험 참가자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 측은 이번 시험에서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참가자는 접종 부위가 붉게 변하는 홍발 현상이나 발열과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앞서 지난 7일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해당 백신 후보에 대한 이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고 조만간 6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전 세계에서 100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이며 모더나와 화이자 등이 최소 8개 이상의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3% 이상 올랐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도 4%에서 5%가량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공수부대가 진입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40년 전 새벽 전남도청에서는 시민군 100여 명이 끝까지 남았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당시 생포됐다가 살아남은 시민군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계엄군이 작전을 개시한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20살 시민군 박천만 씨는 전남도청 민원실 2층 바닥,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계엄군 총탄에 맞아 숨진 바로 그 옆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남도청에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계엄군들이 오면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살고 싶으면 가시라. 얘기만 생각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하는 것에 분노해 총을 들었지만 본인은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쏘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안 쐈어요. 차라리 나는 죽기로 한 사람에게 나는 죽자. 박 씨는 계엄군에 붙잡혀 구타를 당해 고막이 터지는 등 온몸에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괴로웠고 그렇게 한많은 40년이 흘렀습니다. 생계를 어떻게 끌어나갈는지 그것이 마음대로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보면 피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자살도 생각을 했어요.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의 등대로 자리 잡게 된 데는 80년 5월 자신이 끝까지 전남도청에 남았기 때문이라는 자부심이 이제야 생겼지만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생존 시민군은 모든 공을 그날의 광주 시민들에게 돌렸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진짜 큰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눈밑 떨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인데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떨림 증상에는 온찜질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눈밑 떨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80% 이상은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고요. 알코올,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안구 건조증이나 마그네슘 부족도 원인이 되는데요. 눈 아래가 자주 떨린다면 술과 커피의 섭취를 줄이면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견과류, 과일 등을 충분히 먹고요. 휴식만 해도 증상이 사라집니다. 더 빨리 증상을 가라앉히고 싶다면 따뜻하게 데운 수건을 눈 위에 올려 10분 정도 온찜질을 해주세요. 눈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 증상이 나아지고요. 기름을 분비해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마이봄샘 기능이 회복돼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눈밑 떨림도 완화됩니다.
하지만 온찜질을 하고 충분히 쉬었는데도 눈밑 떨림이 일주일 이상 지속하거나 다른 부위까지 떨린다면 뇌신경이 압박되거나 손상돼 발생하는 안면 경련의 전조일 수 있는데요. 안면 비대칭 등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만큼 병원에서 서둘러 치료받아야 합니다.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